해봅시다. 동주는 진짜 문제를 어떻게 낼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안에 있는 삽입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삽입시 나오는 부분으로 이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두 문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그래서 가 별의 등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였어? 가의 별의 등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지금 내가 여기선 안 넣어놨는데 그 여진이랑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하나 나오잖아. 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그리움과,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는 상황하고 이제 대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주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마지막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겨울하고 그 다음에 요 무덤, 그 다음에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그 시적, 고난, 시련,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런 거 나타내는 것들이었지. 그리고 이제 봄, 그 다음에 파란 잔디, 풀,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활, 생명력.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봄, 파란 잔디, 풀 같은 게 이제 다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윤동주의 현실 극복 의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그다음에 나 서시. 이것도 다 했었지.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도록 바랬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길 바랬던 윤동주를 괴롭게 한 게 바로 입새에 있는 바람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부정적인 존재란 말이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라고 얘가 윤동주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시를 통해서 내면의 어떤 진실을 뭐 드러내서, 그래서 이제 시로서 어떤 그 순수한 목적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한테 주어진 길이 이제 그 현실 극복, 독립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걸로 보면 된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오늘 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은 여기 있는 별, 긍정적 이미지인 별. 그 다음에 바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바람,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러니까 나의 그 이상향, 나의 이상, 나의 이 순수한 마음이 지금 일제강점기,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만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11번 바로 답 몇 번 찍으면 되니? 5번 찍으면 되잖아. 도래할 밝은 미래 나타나는 건 뭐라고요? 밝은 미래랑 관련된 거는? 밝은 미래랑 관련된 거는 가의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게 이제 밝은 미래랑 관련된 거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 거는 여전히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여기 서수영 2번. 이거는 이제 거의 보너스 문제 개념이죠. 이거 써야지, 이거. 근데 니네 이거 쓴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거 말고 이거 써야 된다. 이거 봐봐. 이거는 뭐냐면은 비유적으로 쓴 거야. 비유적으로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잖아. 그러니까 쓸 거면 여기를 써야 된다고. 일단은 너네들 워낙에 점수가 좀 처참해서 그냥 이것도 다 맞게 해주긴 했어요.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실제는 이거 써야 돼, 이거.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봅시다, 여기에서. 자,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7명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자, 민경이는 아까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맞는 말을 한다고. 가에서 동주는 시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몽규는 시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 갈등 구도. 동주는 시 자체가 목적. 그래서 시는 인간 내면의 순수한 진실을 표현한 수단이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된다. 목적. 몽규는 시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독립운동의 수단. 그렇지? 다음 이제 다은이는 아까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틀린 얘기를 한다고.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진행되며 관객들의 개입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시나리오에서는 관객들의 개입이 안 나타나. 관객들 개입 나타나는 건 뭐야? 연극이잖아, 연극. 그치? 파수꾼. 그 다음에 진화도 아까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맞는 얘기를 한다. 영화는 연극보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연기하는 배우들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찍어놓은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혜민이 아까 맞는 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틀린 말 했어. 요거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데 동주가 시가 사람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얘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야. 그 생각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시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가 부끄러움을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런 시를 쓰는 시인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니까 혜민이가 틀렸어 지금. 그 다음에 지영이. 가의 갈등이 개인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면은 나의 갈등은 힘을 가진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나의 갈등은 뭐야? 특보가 동주하고 그 다음에 그 몽규한테 강제로 이제 서명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이잖아. 아, 예, 맞아요. 지영이 맞았고 채훈이. 가의 동주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몽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죠. 그냥 이제 약간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그치? 잘못됐어 이것도. 그 다음에 나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번갈아 보여주며. 이게 뭐야? 이게 교차 편집이야. 알겠지? 다른 시간대에 동일한 공간. 공간은 동일해요. 그 취조실. 근데 시간상 누가 먼저 취조를 받았어? 몽규가 먼저 취조를 받았어요? 아니면 동주가 먼저 취조를 받았어? 몽규가 먼저 받았어. 그래서 특보가 말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몽규도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몽규를 먼저 취조하고 그 다음에 동주를 하는 거라고. 장소는 같은데 시간대가 달라. 알겠지? 이게 교차 편집이야. 그래서 동주와 몽규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너희 교사용 교과서 너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대로 가져다 온 거야.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맞는 말을 한 게 민경이랑 진아랑 그 다음에 지영이랑 아진이랑 이렇게 4명이지. 그치? 됐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이것도 이제 동주랑 몽규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둘 다 이제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는데 몽규는 왜 부끄러워한다고? 몽규는 독립운동 한다고 막 설치고 다녔는데 실제로 자기가 서류에 나와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서류에 서명을 해요. 내가 정말 하기를 원했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로나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얘는 서명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동주의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동주의 부끄러움은 여기 나와 있지.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것. 그 다음에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다니기만 했던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이런 상황에서 특고의 요구까지 들어주기가 싫었기 때문에 얘는 서로를 찢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둘 다 똑같이 현실 극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뭐라 그랬어. 자, 그럼 13번 답 몇 번이에요? 2번 돼야지. 모두 자신이 했어야 할 일. 몽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했어야 하는 행동들. 동주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답 2번. 알겠지? 3번, 4번은 있잖아. 자신이 했던 일을 인정하고 했던 일을 인정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했던 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알겠어? 14번부터 의문인데 혹시 너네 이제 의문 변동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14번, 15번은 이제 의문 문제, 그냥 단순 의문 체계를 문제로 냈는데 이거 다 맞췄니? 틀렸어? 야, 그 니네 의문 체계도 시험 범위 포함되잖아. 이 기본적인 거 외우란 말이야. 이거 당연히 다 채울 수 있어야지. 어? 자, 기억에 들어갈 게 뭐야?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 파열음이잖아. 이 파열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파철음일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3종 체계로 분류를 했을 때 지읒은 예사소리, 평음에 속한다고. 그죠?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경우, 여기 디귿. 얘는 뭐냐면은 여린 입천장 소리 계열에서 거센 소리야. 기역의 거센 소리, 키읔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4번 답이죠. 그냥 잘못됐잖아. 왜 비음 자리에 리을이 와 있냐? 리을은 여기 유음에 속하는데. 알겠지? 그 음원 변동만 너무 신경 쓰다가 음운 체계에 소홀히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모음 체계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쉬운 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야. 얘. 표를 줬잖아. 그럼 이거 보고 하면 된다고. 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기억하고 니은에 나타나는 변화. 뭐야?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인가? 터지는 거 아니지? 괜찮겠죠? 기억은 아에서 어로 바뀌는 거고 니은은 의에서 우로 바뀌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아에서 어로 바뀌는 거 의에서 우로 바뀌는 거 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아에서 어로 바뀌면 뭐예요? 저모음이 중모음이 돼. 그러니까 혀의 높낮이에 변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의에서 우로 바뀌는 거는 평순에서 원순이 되는 거야. 입술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답 2번이지. 아니, 요거 표 보고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되잖아. 그쵸? 어렵지 않다고. 다음은 이제 뭐 16번. 이것도 뭐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유형이잖아. 그냥 하면 된다고요.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나는 것에 이제 기억이 속하는가. 교체가 한 번, 첨가 한 번 일어나는 거에 니은이 속하는 거. 이거 뭐야? 의문 변동 분석해서 실제로 맞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기억. 기억에 일어난 의문 변동 현상 뭐야? 재밌는 끝 다음에 비음화 교체 2번이지? 그럼 잘못됐잖아.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하나만 보고 아 이거 잘못됐냐 그냥 바로 넘어가면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이익이 불이익이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리을 첨가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니은 첨가 일어난 다음에 유마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 얘는 맞네. 다음에 견인력. 이거는 니은 첨가가 아니라 니은이 그대로 연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잘못됐네. 그 다음에 똑같이 얘는 어때? 똑같이 일어나는 거. 된소리 내기랑 국의 음악 교체 두 번. 잘못됐죠? 바로 그어버리고. 읍조력. 자, 읍조력에 나타나는 거 뭐 있어요? 자음분 단수나. 그 다음에 자음분 단수나 다음에 음끝. 다음에 된소리 내기. 그치? 그래서 교체 두 번 탈락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건늘거. 야, 여기 보면은 리을 기억이 그냥 이제 기억이 연음이 되잖아. 이거는 이제 탈락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이라면은 1, 2, 3, 4가 다 잘못됐으니까 5번이 답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거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버들립. 자, 일단은 여기 니은 첨가 일어나고, 그 다음 유마 일어나고, 피읍이 음끝 일어나고, 교체 두 번 첨가 한 번. 덧니버. 덧니버도 여기 이응에 니은 첨가 일어나고, 연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음끝 한 번, 비음화 한 번. 교체 두 번, 첨가 한 번. 답 5번. 알겠지? 나머지도 뭐 그동안 다 봤던 것들인데 나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좀 폭넓게 설명하라 그 폭넓게 좀 생각 좀 해보라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집어넣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있잖아. 그 교체, 축약, 탈락, 첨가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이런 식으로 재진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라고. 두 개의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없어지는 거 이게 뭐의 재진술이야? 탈락이잖아. 탈락.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현상. 이건 뭐의 재진술이에요? 교체. 그치? 그 다음에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거. 이건 뭐야? 축약. 그 다음에 원래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진 현상. 이게 이제 첨가. 알겠지? 재진술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운은 따로 해설 안 할게. 이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너희들 이제 음운 변동에서 이런 용언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용언 나왔을 때는 용언의 활용형 나왔을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본형 생각하는 거. 알겠지? 요거 잘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음운 개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음운 변동 현상 뭐가 일어났다? 음운 개수가 늘었다? 니은 첨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음운 첨가하면서 사이소리랑 니은 첨가를 배웠는데 사이소리 지금 시험 범위에서 빠졌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사이소리는 거의 안 나와. 다 니은 첨가야. 그러니까 첨가하면은 니은 첨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은. 알겠지? 다음에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야? 축약하고 탈락이 일어났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음운 개수가 변했다 이러면은 음운 개수가 변했다. 그럼 축약, 탈락, 첨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교체. 알겠지? 그다음에 연음은 음운 변동 아니다.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3-2 이거 보니까 다들 잘 썼더라. 그래도 하도 이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더니 근데 이거 이제 좀 정확히 써야 된다. 왜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면은 여기에서는 국어를 좀 넣어줘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라는 말하고 자음분 단순화라는 말을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감점 돼. 알겠지? 오늘도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빠져있으면 내가 감점 시켰어요. 부분 점수만.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점수 따라고 주는 거잖아. 그죠? 요거 축약, 니은 첨가 두 개 쓰면 되지. 예빈이 이거 공부 좀 열심히 합시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맞춰줘야 되는 거. 오케이 됐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거야. 다음 주는 이제 그 따로 집에 연락은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실력 점검용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다음 주는 이제 2단원도 포함되니까 너네들 그 이제 2단원도 그 외우라는 거 좀 외우고. 알겠죠? 자, 한번 시간 좀 남았으니까 배운 거 좀 다시 복습 좀 해봅시다. 지금 니네 중 2차 교재 같은 경우는 다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 보면서 너희들 좀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이게 이제 그 너네들 중에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 개념을 갖추 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게 다 뭐니? 문제라는 게 있잖아. 너희가 배운 개념을 다 그냥 재진술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없는데 그걸 재진술하는 거를 니네가 문제를 맞추면은 뭐 할 것이며 틀리면 또 어쩔 거냐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거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걸 이제 재진술한 형태를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그 주석 달아놓은 거랑 너네 필기한 거 합쳐가지고 개념부터 좀 잡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니네 그 오늘 책 받았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 있잖아. 문제 중에서 그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가 지난주에 프린트로 줘가지고 그거 숙제로 다 했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좀 예전에 배웠던 거 뭐 산수유나무랑 그런 거 있잖아. 의분 변동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아직 풀어보지 못한 문제일 테니까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그런 걸 좀 숙제를 해오는 걸로. 알겠죠? 최종 마무리할 거는 이제 또 집도 할 때쯤 돼서 또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우고 있나? 화작 거기 학법에서 이거 체면 유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대화의 원리. 이거 암기 잘 해야 돼요. 그리고 2-는 이게 전부라고 그랬지? 어떤 대화가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무슨 원리, 무슨 정률이 나타난 건지 이런 거 이제 다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2-2에서는 일단 그 뒤쪽에서 무슨 부추가 경상도 사투리로 정보지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일단 그 언어 공동체 개념이랑 특성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다시 봐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좀 봐둬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의문하고 의문체계랑 의문 변동도 지금 내가 원래 있던 교재에다가 그 다음에 이 주석까지 다 달아놨거든? 이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고 뭐 위주로 보라고 했냐면은 그 조건 같은 거 위주로 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시험에서 나온 거 그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위주로. 어떤 조건에선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선 일어나지 않는가. 자, 여기서 한번 암기가 잘 됐는지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볼게. 자, 국외음악 조건이 뭐예요? 국외음악 조건.
국계음화 조건. 이거는 이제 그 오늘 광북고도 파태 봤는데 광북고 파태 문제거든. 걔네는 이제 서술형이 그 국계음화랑 니은청과 조건 구별한 게 나왔어요. 너네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 국계음화 조건은 뭐야? 자, 디귿 티읕이 뭐를 만나요? 디귿 티귿이 이, 야, 여, 요, 유. 얘는 이제 그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를 만났을 때 지읒하고 치읓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무슨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야 돼, 형식.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나지? 니은 첨가. 합성어, 파생어 만들 때. 이거 만들 때 앞말 받침이 있어야 되죠? 앞말 받침이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뒷말, 합성어, 파생어 만들 때 뒷말이 뭐로 시작해야 돼?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계음화랑 그 니은청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야, 여, 요, 유를 만나면은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조건을 잘 봐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북애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니? 고디라고 안 하지. 고지라고 하지, 고지. 이건 발음 어떻게 해? 고지어라고 하나, 고디어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얘는 왜 고지라고 하고 얘는 왜 고디어라고 하는가를 서술을 했어야 됐어요. 너네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얘는 왜 국계음화 일어나는데 얘는 왜 안 일어나냐고. 얘는 국계음화가 일어나는데 얘는 안 일어나는 이유 뭐야? 이거잖아. 조건 봐봐. 이가 형식 형태소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붙는 이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계음화가 일어나서 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이어가 왔죠? 이어는 어때? 이어서, 이어 뜻이 있단 말이야.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국계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연음 되는 거야. 곧 이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클리닉 때도 했던 거. 이게 이제 반리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밭이랑이 되기도 한다. 배웠잖아. 그랬을 때 이게 밭이랑이 된 경우는 이랑이 형식 형태소일 때 그때는 국계음화가 아니라 사실 밭이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리랑이 됐을 때 이건 니은청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언제? 밭하고 이랑이 합쳐지면서 요 이랑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리랑이 되는 거고. 알겠지? 이거 이제 조건 지금 슬슬 가물가물할 때 됐는데 좀 잘 봐둡시다. 이것도 알겠죠? 네. 뭐 이거 이제 의문 문제 좀 보시면 되고 2단원도 보면 되고
시험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제 크게 부담 없이 그냥 그동안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석 따르는 거 보면서 잘 정리하고 아까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문제 해설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 잡고 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거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글 해석하면서 좀 답답하거나 잘 안 되는 것 같은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클린 때 꼭 와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봐줘야 될 게 뭐가 있나. 이거 아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지. 내가 여기다가는 미처 못 넣었는데 꽃하고 그늘 둘 다 긍정적인 거라고. 왜? 산수유나무 농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꽃은 부정적인데 그늘은 뭐 긍정적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늘하고 꽃 중에서 그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잘 봐두시고, 다음에 이제 원래 꽃이 피는 거는 개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산수유나무가 마치 의지를 갖고 노란 꽃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다. 너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산수유나무의 이미지가 다른 존재들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나타난다. 주체적 능동적 이미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이제 차마 요번 파트에 못 넣은 거에서 중요한 거 보면 일단 이거 너네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 요거 좀 봐둡시다. 흑백 영화로 촬영한 까닭. 관객과 인물이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인물의 표정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컬러로 하면은 뭐 신경 쓰는 게 많잖아. 뭐 피부 톤, 뭐 이제 주변 배경 이런 거 이제 신경 많이 쓰게 되는데, 흑백으로 하면은 인물의 표정에 집중을 하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대요. 다음에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영상에서는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심리 변화를 표현하여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클로즈업이 뭐야? 클로즈업이 뭐예요? 클로즈업이 이거잖아. 멀리서 촬영하다가 이렇게 확대하는 거. 이거 이제 클로즈업이라고 해. 그랬을 때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흑백 영상은 동주와 몽주의 관계성과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동주의 시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거 외웁시다. 알겠죠? 교과서에 있는 말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문제에서 안 됐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여기 이거 삽입시의 효과. 이건 따로 별표까지 쳐놨지. 삽입시의 효과. 이것도 니네 교과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가져왔어요. 주인공의 감정과 사건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관객의 감정이입을 돕는 역할. 그리고 그게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별에는 밥의 삽입 효과까지 좀 외웁시다 이것도. 다음 이제 정지용과 이제 동주의 대화에서 정지용이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정지용 그 마지막 말의 의미까지. 여기 이렇게 손이 바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했던 거, 그 교차 편집 같은 경우는 학습 활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효과 좀 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었지. 몽규와 동주에게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이유. 특고가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동주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몽규가 생각하는 일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특고 같은 경우는 동주랑 몽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한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일본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죄를 물으려고 너희한테 서명을 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고, 동주는 아니다, 너는 지금 전쟁에 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몽규는 너 이 일본 원숭이 놈들, 너네는 서구 열강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걔네를 그냥 따라하는 거다. 서구 상업제도를 흉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네가 각각 생각하는 서류의 서명을 강요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알겠죠? 요거 좀 봐두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오늘 파트에서도 나왔고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주에서 중요한 거 요거 촬영 기법. 이거 학교 선생님이 낸다고 생각하면 한 문제는 나올 거야. 파트에도 한번 내볼 테니까 요거 좀 외워둡시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나올 건지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만 얘기를 했어? 그래?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두 종류로 나올 수가 있어. 동주라는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은 뭐가 쓰였는지를 알아야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펜다운이 뭔지 프레이밍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외워야 될 수가 있고요. 뭐 두 가지 방향 다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동주 좀 너희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 같이 봤고,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봤고, 산수연하고도 이제 중요한 거 다 체크했었고, 동주도 그렇고, 그 다음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한번 이번 주도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파트 보고, 그 다음에 직보 본 다음에 직보한 다음에 이제 좋은 성적을 한번 거둬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다음에 오늘 시험 뭐 성적이 좀 처참한데 뭐 남들도 다 그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들 못 볼 거야 아마. 네, 다들 수고했고, 그다음에 민정이는 남아서 클릭하고 다 갑시다. 했어요. 그래? 했어요. 거기다 맡으면 돼? 알겠어요? 일단 수고했어. 갑시다.